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1-1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인데요. 주로 이제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화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리변화가 뭔지, 화학변화가 뭔지 요거 구분하는 것부터 예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변화예요.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태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양이 변하는 것은 뭐 컵이 깨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종이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접거나 한다든지, 아니면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양이 변하는 케이스인데 다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이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체가 액체로 될 수도 있죠, 액체가 기체로 될 수도 있죠, 기체가 액체로 될 수도 있죠, 액체가 고체로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상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대기 중에 수증기, 기체가 김은 액체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김이라고 하는 이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끓이면은 가열을 하면 이제 수증기, 기체로 이제 상태가 변화하게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확산입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하나 두면은 잉크방울이 퍼진다. 아니면은 이제 향수 냄새가 퍼진다. 방구 냄새가 퍼진다. 요렇게 이제 뭔가 입자들이 퍼지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물리변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해예요.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는다,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용어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다 이제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그 내용 좀 이따 다시 다루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은 열과 빛을 발생시키거나 앙금을 생성시킨다든지, 기체가 생성된다든지, 아니면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뭐 양초가 탄다, 양초가 타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죠. 자, 메탄이 연소한다. 메탄은 이제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뜨뜨뜨뜨뜨 뻥 하면은 불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빛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앙금이 생성되는 거예요. 앙금 반응식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단 좀 익숙해지라고 몇 가지 좀 써놔봤어요. 아이오딘화합, 노란색, 탄산, 칼슘, 하얀색, 황산, 바륨, 얘도 이제 하얀색. 그래서 요런 앙금들이 만들어지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했었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적어놨으니까 요 앙금들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화학변화고요. 세 번째는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과산화수소 있죠? 그때 이제 상처에다가 과산화수소 뿌리면은 보글보글 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기체 누구죠? 예, 산소 기체입니다. 그런 변화거나, 아니면은 이제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죠. 여기다가 이제 염산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CO2 기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에다가 염산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또 금속이 좀 피쉬 되면서 이제 기체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온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기체 반응식 세 가지. 그러니까 무슨 기체 나오는지 좀 지금 암기를 합시다. 과산화수소는 뭐요? 산소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요, 달걀 껍데기로도 표현되지만 뭐 조개 껍데기로도 표현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석회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데리암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표현이 되는데,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놈에다가 염산을 뿌리게 되면 다 CO2 기체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금속도 뭐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 재질에다가 염산을 뿌리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라는 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색깔, 냄새, 맛 변화인데요. 철이 녹슬어요. 그럼 빨개지겠죠. 과일이 익어요. 맛있어지겠죠. 김치가 씌어져요. 그럼 씌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과가 갈변돼요. 그럼 사과가 이제 바깥에다가 깎아놓는다, 바깥에다 놓으면 갈색깔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사과의 갈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색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제 맛이 변하게 됩니다. 요거 빠진 걸 뻔했네요. 다섯 번째는 이제 단풍 드는 거였는데, 초록 색깔 잎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색깔이 변하죠. 빨갛게 노랗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들이에요. 이제 물리 변화의 예시들, 화학 변화의 예시들이니까 이 내용들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원자, 분자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예시로 가져온 게 물이에요, 물. 물이 이제 H2O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분자가 여기 하나 그려놨는데 산소 하나에 이제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꼴이에요. 형태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물리변화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물리변화, 어떤 물리변화입니까? 얘네가 지금 기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그래서 상태 변화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뭐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잘 살펴보시면은 원자들의 배열, 요 형태, 삼각형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요 형태 또는 구분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자의 배열만 변하게 돼요. 분자가 처음에는 뭉쳐 있었지만 퍼져 있어요. 이거를 분자의 배열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성질 또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얘를 냉각시키면 금방 다시 또 액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쓰시면은 분자의 종류까지도 이제 그대로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내가 하얀 색깔로 써놨는데 분자의 종류 H2O 그대로입니다. 자, 반면에요. 자, 화학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다가, 액체 상태 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좀 찌릿찌릿하게 하면은요, 전기를 우리가 분해한다는 거죠. 전기분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뜯어집니다. 그쵸?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원자들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재결합을 하게 돼요. 재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뭐 새로운 분자들이 생성됐다. 수소라고 하는 분자와 산소라고 하는 분자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물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물은 우리가 마실 때 마시죠. 그렇죠? 마시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숨 쉴 때 쓰는 거잖아요. 숨 쉴 때. 그렇죠? 얘는 그리고 수소는 어떻게 돼요? 폭발성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의 성질 또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인데요. 물리변화나 화학변화나 우리가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자의 종류라든지 개수는 이제 그대로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요, 원자는 요거 알갱이 하나예요.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원자 그대로 있죠. 그렇죠? 수소라고 하는 원자 그대로 있잖아요. 욜루가나 욜루가나. 그렇죠? 그다음 개수도 보세요. 산소 원자 2개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몇 개요? 4개죠. 4개.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산소 원자 2개, 그리고 수소 원자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 예, 당연히 원자는 안 없어지니까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새로 생기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공통점으로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의 총 질량도 이제 그대로가 유지가 됩니다. 질량이라는 거를 바로 원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총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은 사실은 이 그림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해 부분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예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1-2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이게 앞부분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 뒤에도 수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뭔지 이런 내용을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화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의 종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크게 화합하거나 분해하거나 치환되는 요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합이에요. 단순합니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합치면은 이제 물이 된다.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화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해입니다. 분해는 말 그대로 이제 찢어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산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요 놈이 반응을 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반응, 이런 걸 분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뭔가 이제 바꿔치기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질산은이라는 것과 이제 구리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것이 질산 구리와 은으로 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질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이 싹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질산하고 구리가 붙어서 이제 질산 구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가 이제 은을 이제 뻥 발로 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치기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요게 이제 얼마나 깊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파트가 메인이 되겠는데요.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뭐 분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화학식들이 나오게 될 텐데 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소와 산소의 반응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예시인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얘네들은요, 일단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치면은 물이 된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수소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 상태로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수소 분자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하나, O2, 산소 분자 하나가 합쳐져 갖고 물 분자 이제 2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먼저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요.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써줍니다.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써줍니다. 화살표를 무엇으로요? 화학식으로요. 예,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수엘베 공탄질산 그거 배운 거 그 원소 기호로 이제 표현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H2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O2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바로 개수를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개수 맞추기는 무엇인가? 원자의 개수 맞추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보시면은 수소 원자가 이게 2개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원자가 2개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2개 있어요. 원자가. 근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1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산소 원자가 2개인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위에 그림처럼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좀 쉬워요. 일단은 H2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거를 요 앞에다가 2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를 이제 개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산소 분자가 1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 분자가 1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소 분자가 하나 있다는 것을 그냥 O2만 써주시면 돼요. 앞에 숫자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기 물인데 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물 분자가 2개 있잖아요. H2O가 2개 있잖아요. H2O가 2개 있는 걸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림 보니까 되게 쉽죠. 처음에는 그림이랑 매칭 잘 하시면서 하시고요. 나중에는 그림이 없어도 요거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것도 없다 생각하세요. 요것도 없다 생각하세요. 요것만 나와 있어요. 요 앞에다가 숫자를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인데요.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총 개수는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 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전체를 볼게요. 반응물 전체에서 수소 원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오케이. 2개 오케이예요. 자, 산소 다시 볼게요. 산소 원자 전체 중에서 산소 원자는 몇 개죠? 2개입니다. 근데 생성물에서 산소 원자 몇 개죠? 1개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럼 적은 쪽의 개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올려주십니까? 여기다가 써버리면 안 돼요. 여기 쓰면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2개 있다는 거,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걸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가 2, 1은 2 해서 2개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수소 원자가 몇 개 됐습니까? H2가 2개 있다. H2가 2개 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총 몇 개? 4개가 되죠. 그렇죠?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4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2를 써주셔야지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 뭐 결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흐름대로 뭐 갔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소하게 처음 보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원자의 개수를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 숫자를 적은 쪽부터 2 써주고 안 되면은 3 써주고 안 되면 4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쪽으로 할게요. 질소와 수소의 반응입니다. 질소와 수소의 반응. 이때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몰랐더라도 이제 이참에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질소하고 수소가 합치게 되면은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냄새가 좀 독한 물질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모형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질소기체는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게 돼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H2 형태로 떠다니게 되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일단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쓸 건데요. 무엇으로? 화학식으로 질소라는 게 N2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라는 게 H2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써주시고 암모니아가 NH2라는 거를 NH3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위에 보고 한번 해볼까요? 질소 분자가 지금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1인데 1을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 분자가 3개죠. 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이게 화학 반응식 완성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림이 맨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림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질소 원자가, 자, 원자라고 해서 원자는 낮게 하나예요. 질소 원자가 2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2개 있고 하나 있어요. 그럼 적은 숫자를 올려주세요. 소수 어렵게 넣는 게 아니라 간단한 정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2개고 하나니까 여기다가 있으면은 2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렇죠? 자, 이쪽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잘 해야 됩니다. H3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H 수소 원자는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6개 있으니까 여기도 6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 5 써주면 돼요. 3 써주면 되죠. 그럼 3, 2, 6 해서 여기도 수소 원자 6개, 여기도 2, 3은 6 해서 수소 원자 6개.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의 모든 원자의 개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개수 맞추기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식 쓸 때는 개수가 항상 제대로 들어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제 뭐가 좋으냐?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원자 무슨 원자인지 수소 원자인지 산소 원자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수도 알 수 있어요. 수소 원자 몇 개, 산소 원자 몇 개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입자수 B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수소라고 하는 수소 기체 입자야. 요 수소 분자라고 하는 입자가 2개 있다.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그러니까 분자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산소는 이제 보통 O2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산소 기체라고도 부르고 산소 분자라고도 부릅니다. 둘이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 있으니까 여기 1 있다고 했죠. 얘는 입자수가 이제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물입자라고 하는 것은 2개다. 이렇게 입자수 B가 뭐 2대 1대 2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화학 반응의 종류와 반응식인데 일단 반응식이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파트 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학 1-, 화학 반응과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식 종류만 좀 따로 좀 적어서 우리가 연습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자,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아직 뭐 메테인이 뭔지 또는 뭐 이산화탄소가 뭔지 잘 화학식으로 안 떠오르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많이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 와서 저한테 이거 받아 가신 다음에 이거 수업 한번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하나 펴놓고 계속 한번 좀 따라서 손으로 좀 적어보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쓰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돼요. 그럼 메테인은 이제 CH4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이제 H2O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화살표 좌우로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원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개수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탄소부터 볼게요. 그냥 앞에서부터 볼게요. 여기는 지금 탄소 하나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탄소 하나예요. 그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수소가 4개죠. 자, 근데 여기 전체를 보셔야 돼. 이게 지워주면 안 되는데. 여기 전체를 보시면은 수소가 2개잖아요. 그쵸? 수소가 2개니까 여기 4개고 여기 2개니까 적은 쪽에다가 2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볼게요. 산소는 여기 2개죠. 그쵸? 근데 산소 원자는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 2개, 여기 2개죠. 총 4개란 말이에요. 여기 4개고 여기 2개니까 여기다가 숫자 2를 써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탄소 1개, 1개, 수소 4개, 4개, 산소 4개, 4개 해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알아볼게요. 탄소하고 산소가 합치면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탄소는 C라고 표현하고요.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표현하는데 좌우 맞춰보시면은 탄소 1개, 1개. 자, 그다음 산소 2개, 2개. 제가 이제 그냥 산소라고 그러면 산소 원자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산소 2개, 산소 2개. 여기 뭐 그냥 뭐 더 이상 뭐 쓸 게 없네요. 그쵸? 그냥 이걸로 쓰고 완료가 됩니다. 숫자 1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가 끝이에요. 쉽죠? 자, 세 번째로요. 질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질소는 N2라고 쓰고요. 산소는 O2, 이산화질소는 NO2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질소가 2개죠? 여긴 질소가 몇 개입니까? 1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2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산소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예요? 4개죠? 예, O2가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산소 4개니까 여기도 4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더해서요. 산화마그네슘이 되거든요. 예, 마그네슘은 Mg라고 쓰고요. 산소는 O2, 산화마그네슘은 MgO예요. MgO.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마그네슘 1개, 마그네슘 1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2개, 산소 하나네요? 그러니까 적은 쪽을 앞에다가 써야 돼요.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앞에다가 2라고 좀 써주세요. 근데 그렇게 쓰고 보니까 마그네슘이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그럼 왼쪽에도 2개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써주셔야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해볼까요? 자,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만나서요. 자, 염화나트륨과 이제 탄산칼슘이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탄산나트륨은 이렇게 써요. Na2CO3.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CaCl2라고 씁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NaCl, 요거 좀 자주 나오죠. 자, 탄산칼슘 CaCO3입니다. 탄산칼슘이 뭐예요? 앙금입니다. 요게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여기도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몇 개? 2개죠. 근데 여기 나트륨 원자가 몇 개죠? 전체 보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 2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하나 맞췄어요. 다음 볼게요. 한 번에 보시지 말고 따로따로 보세요. C, 탄소죠. 그쵸? 탄소 몇 개예요? 여기 전체 하나죠. 혹시나 이거 보고 또 C가 있네. 그럼 안 돼요. 요거는 칼슘이에요. CA 같이. 요거는 Cl 같이. 염소 따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물에서는 탄소 1개입니다. 자, 생성물에서 볼까요? 여기서도 탄소를 찾자. 탄소 어딨나? 여기 하나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탄소 하나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몇 개입니까? 산소 전체 보시면은 3개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이쪽에도요 산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쪽에 CA, 칼슘이죠? 칼슘 하나입니다. 그럼 이쪽에 칼슘 몇 개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죠. 그쵸? 오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l, 마지막 염소 원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인데 곱하기 2 하셔서 총 염소 2개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염소 2개, 여기도 염소 2개. alright. 맞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였지만 첫 번째 나트륨 쪽에만 2만 써줬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개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오딘과 칼륨하고요 질산납 수용액이 만나서요 질산칼륨과 아이오딘과 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아이오딘과 납, 노란색 앙금입니다. 요것도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칼륨이 지금 하나죠, 그렇죠? 칼륨이 하나고요. 요쪽도 보시면은 칼륨이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지금 하나인데요. 자, 요쪽에는 아이오딘이 몇 개예요? 2개네요, 그렇죠? 여기 아이오딘이 2개네요.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여기 적은 쪽에다가 2를 써주셔야 됩니다. 적은 쪽에다가 2를 좀 써주셔야 돼요.
여기 좀 오타가 하나 나네요. 여기가 원래 위가 좀 붙었어야 하는데 alrigh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아이오딘이 2개죠? 아이오딘이 2개 됐고 여기도 아이오딘이 2개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이오딘이 2개 되면서 칼륨이 몇 개 됐어요? 칼륨이 2개가 됐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칼륨이 있는데 여기도 2를 써주셔야 해요. 예, 늘렸으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알았죠? 다시 그래서 칼륨 2개, 칼륨 2개 맞고요. 아이오딘 2개, 아이오딘 2개 맞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건 뭐예요? PB, 납이죠, 납. 그래서 PB, 납 원자는 몇 개예요? 여기 하나죠. 근데 여기 몇 개예요? 예, 여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질소 원자, 산소 원자 따로따로 원래 봐주셔야지 맞아요. 따로따로 봐주셔야지 많은데 어차피 NO3라고 하는 곳은 뭉태기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NO3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3가 이쪽에도 하나 형태가 보이는데 요는 통째로 곱하기 요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2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맞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복잡해 보였지만 이제 단순하게 둘만 써주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찜찜하시면 한 번만 좀 더 볼까요, 이거? 요거에 지금 NO3가 이제 2개가 있더라는 건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질소가 2개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질소가 2개.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질소가 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소는 3, 2, 6 해서 6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잘 보시면은 3, 2, 6 6개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다 라고 동일하게끔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볼게요. 자, 아연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은요, 염화아연과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 금속과 염산 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거. 요거 좀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아연은 ZN입니다.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화수소기체를 갖다가 물에다가 탄 거를 우리가 염산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좀 그리고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HCl이라고 하는 것을 H2O 물에다가 좀 섞은 거예요. 섞었기 때문에 약간 좀 싱거워졌다, 좀 희석됐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묽은 염산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염산 HCl이기 때문에 ZN 더하기 HCl은 염화아연 제된 Cl2와 그리고 수소기체 H2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개수를 맞춰보시면은요, 아연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연이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하나인데 여기는 2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2를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L이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CL이 2개 됐습니다. CL이 2개 됐으니까 여기 CL이 이제 2개니까 여기도 CL이 2개여야 되는데 CL2 이미 있네요. 그쵸? 그래서 2개 맞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다 이제 개수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근데 마지막 한번 볼게요. 과산화수소의 반응인데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H2O2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근데 H2O에서 이제 O가 하나 더 붙은 꼴이에요. 그렇죠? 다른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H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H가 몇 개예요? 2개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 산소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산소가 2개인데 여기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산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2개. 그러니까 총 합쳐서 3개가 되죠. 그렇죠? 3개가 되기 때문에 적은 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2부터 써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수소 원자가 몇 개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렇죠? 4개가 됐네요. 그럼 여기도 수소 원자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2를 써주시면 돼요. 다시 또 볼게요. 산소. 산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산소가 몇 개입니까? 여기 2를 써주면서 여기가 지금 2개가 됐고 여기도 2개 있으니까 총 산소 원자도 4개 됐죠. 그래서 수소 4개, 4개, 산소 4개, 4개 해서 이렇게 이제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완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예요. 이것보다도 더 있게 되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연필로 좀 연습장에다가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일단 뭐 이산화탄소가 이건지 모르는 거. 그쵸? 아연이 ZN인지 모르는 거. 과산화수소가 H2O2인 거 모르는 거죠. 그쵸? 요거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지 수월하게 여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1-3 질량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안에 힌트가 다 있어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그쵸? 요게 이제 메인 핵심 내용이에요. 질량이 보존된다. 근데 요것은 이제 라부아제가 발표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산화구리라고 하는 놈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구리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있죠? 얘네들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산소 원자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고요.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놈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그랬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놈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반응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즉 질량은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원자들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요,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에서 모두 성립을 하게 돼요. 모두 성립. 앞으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화학 반응 또는 이제 물리 반응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질량 보존은 질량 보존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내용 핵심이에요. 끝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이 보존된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몇 가지 범주를 좀 나눠가지고 예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앙금생성 반응이에요. 앙금생성 반응,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결합을 해서요,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NaCl 염화나트륨이죠. 그리고 질산은, 그리고 염화은, 질산나트륨인데, 반응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반응을 할 때 누구 보셔야 돼요? 누구? 오케이? 은 하고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 얘 보셔야겠죠? 그래서 얘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gCl,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트륨하고 질산이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반응물의 총 원자의 개수와 그리고 생성물의 총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무조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예시입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로요, 기체 발생 반응이 있는데요.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을 뿌려요. 또는 이거 염화수소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HCl.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염화칼슘이라는 것과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요게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자의 개수 다 따져보면은요, 결국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는 동일해요. 따라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일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소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소 반응.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불 태우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나무랑 산소랑 반응을 시킨다 그랬어요. 요런 거 써 있으면은 나무를 불 태우는구나, 나무를 연소시키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다 타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증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다 따져보면은 나무와 산소의 전체 질량과 재,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전체 질량은 무조건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질량은요. 왜냐면은 원소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재결합을 할 뿐이죠. 알겠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예요. 철하고 산소하고 우리가 반응을 시킬 수 있어요. 요거 써 있어도 철을 갖다가 불태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철의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또는 철 그냥 가만히 냅둬도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때는 우리가 철이 녹슨다 라는 표현도 쓰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철과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은요, 얘네들은 산화철이 됩니다. 누구랑 개념이 비슷하냐면은 얘랑 개념이 비슷해요.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했을 때 산화구리가 되는 거랑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결합했을 때 산화철이 될 때도 당연히 철과 산소의 전체 질량과 그 다음에 산화철의 전체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요것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의 예시예요. 제가 이제 프린트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더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인데, 얘네들이 다 질량 보존 법칙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그걸 실험해 보려면 얘네들이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실험을 할 때 닫힌 용기라는 표현을 쓸게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날아가는 것도 없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질량의 일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울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열린 용기입니다. 열린 용기에 요건 내가 요것도 봐야 되니까 좀 나가 안 보이더라도 좀
가만히 주세요. 자, 열린 용기인데요. 열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금 생성 과정에서는 당연히 앙금이 만들어지면 얘 깔아앉잖아요. 깔아앉기 때문에 뭐 날아가거나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닫힌 용기나 열린 용기나 둘 다 어떻게 돼요? 질량은 일정하게 측정이 돼요. 일정하게 측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기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질량이 일정하게 측정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열린 용기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기체니까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질량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질량이 감소되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감소되는 걸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했어요. 요때도 이제 기체들이 이제 나와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열린 용기에서는. 열린 용기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질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 쟤만 남으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거 덧구하면 무조건 일정합니다. 덧구하면 무조건 일정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철하고 산소가 결합하면은 산화철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하면은요, 여기에 외부에서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연소와 철의 연소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는 이제 뚜껑 열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이제 날아가요. 물하고 날아가요.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되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철하고 산소하고 얘네를 반응시키면은 질량이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열린 용기에서.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열린 용기에서 뭐 감소되고 뭐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뭐 질량 보존 법칙이 뭐 열린 용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은 틀린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성립을 해요. 어디에서? 닫힌 용기에서. 그리고 요거 다 날아가는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면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 닫힌 용기, 열린 용기 요거 구별하는 게 좀 문제로 많이 나올 테니까 요 부분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모든 개념이 녹아 있으니까 제목을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중학교 3학년 과학 1-4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프루스트가 발표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 내용은 이제 일정 성분비, 요 말이 이제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비율로만 화합물은 구성되어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예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이에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지금 수소하고 산소를 갖다가 1g하고 8g을 섞었을 때 물이 9g이 나옵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없이 깔끔하게 수소하고 산소 1g과 8g이 결합을 해서 이제 물이 9g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 법칙도 우리가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더하기 8은 9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수소의 양을 좀 늘켜봤네요, 그렇죠? 수소 2g하고 산소 8g을 섞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응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물이 9g이 나왔고요. 수소 1g이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2g의 수소가 모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소 1g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요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에는 산소의 양을 좀 늘컸어요. 그랬더니 물이 역시나 이제 9g이 나오네요. 그리고서는 산소가 2g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소 1g하고 산소 얼마? 산소 8g이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물 9g이 나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할 때는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만 반응을 해요? 1대 8로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1대 8로만. 오케이? 그러면서 물이 9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질량비가 1대 8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1년의 실험 과정을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는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무엇이 질량비가? 라는 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긴 것도 살펴보시면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2O잖아요. 그렇죠? H2O인데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요때 이제 수소의 상대적 질량비를 1이라고 봤을 때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16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때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2대 1이죠. 2대 1이죠. 개수비는 2대 1이죠. 근데 질량비는 2대 16이죠. 2대 16이니까 얘네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우리가 1대 8임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금 물은 선생님이 방금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모니아를 좀 살펴보시면은 암모니아는 NH3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1이라고 했을 때 질소는 한 1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질소 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질소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질소 대 수소는요, 14 대 3으로 질량비를 나타낸다. 질소와 수소가 14 대 3의 질량비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2인데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12대 얼마가 됩니까? 32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약분을 좀 하시면 어떻게 돼요? 4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4, 32, 4, 8에 32. 따라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프린트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상대적인 질량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상대적인 질량비. 그래서 뭐 10이니 16이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자 하나의 질량을 따지면 굉장히 이게 가볍습니다.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탄소를 12로 잡아요. 탄소로 12를 잡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상대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이 되고 질소는 14가 되고 수소는 1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상대적인 질량비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뭐 수소하면 1, 뭐 탄소하면 12, 뭐 산소하면은 16, 요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이거 고등학교까지 갖고 가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구리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뭐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험을 해보니까 구리 4g하고 산소 1g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산화구리 5g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가 없대요. 그럼 나머지가 없는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산화구리를 이루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다. 요거를 좀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4대 1대 5 요런 거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리 4g하고 산소 2g을 반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산화구리가 역시나 5g이 나오겠죠. 왜? 4대 1로 반응하니까. 얘는 1g만 반응을 할 거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예요? 산소가 1g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다 동그라미 쳐주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구리 10g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2g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화구리 10g 나왔대요. 근데 얘네들은 4대 1대 5로 반응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4대 1대 5, 8대 2대 10이죠. 8대 2대 10이죠. 그러니까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8g만 반응을 한 것이고 나머지 2g은 반응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g하고 2g하고 10g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1대 5니까 정수배 좀 하시면은 8대 2대 15 나온다라는 거 유추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실험 데이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하고요. 지금 산화구리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이제 구리를 갖다가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리 4g 태우면은 산화구리 5g 나오고, 구리 8g 태우면은 산화구리 10g 나오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틀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구리하고 산소하고 더했더니 산화구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칸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구리 4g이죠. 그쵸? 구리 4g 하고요. 산소는 안 나와 있어, 데이터가. 산소 얼마랑 반응을 시켰더니 산화구리가 얼마 나왔다? 5g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는 얼마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1g이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답을 결론낼 수 있죠.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리와 산소가 4대1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80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제 구리 8g을 태웠는데 산화구리가 10g이 나왔대요. 데이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몇 g이 참여를 했는지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입니까? 8 더하기 얼마가 10이에요? 2죠. 그러니까 2g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년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구리와 산소가 4대1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5g이 나오는구나. 4대1 대 5구나. 이런 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많이 제시가 되고 뭐 빈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성리 법칙은요, 제가 이제 다 화학 반응만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성리 법칙은 무조건 화학 반응에서만,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합니다. 어디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뭐 설탕을 타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딱 몇 대 몇으로만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많이 넣는 대로 질량은 많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 변화는 단순하게 섞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정 성능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화학 반응에서 또는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1-5 기체반응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반응 법칙은 일단은 게일 이상 이 발표한 내용으로서요. 바로 좀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기체반응 법칙은 일단은 이제 주제가 이제 기체들이에요. 기체들. 이제는 기체들만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게 되는데요. 앞서 배웠던 거 비슷해요. 수소하고 산소 더해서 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는 우리는 다 기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기체니까 기체의 부피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부피를 측정을 해본 결과 수소 기체 2개의 부피와 산소 기체 1개의 부피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2개의 부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리터하고 1리터를 더했더니 2리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증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뭐 덧셈뺄셈 생각하면은 뭐 2 더하기 1은 3이 나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험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2리터 더하기 1리터가 2리터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특별한 비율을 맞추거든요. 2대 1대 2라고 하는 그 비율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화학 반응식을 좀 써보면요. 요거 이제 자주 나와서 좀 이제 익숙하시죠? EH2 플러스 O2 화살표 EH2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소 더하기 산소 해가지고 이제 뭐 수증기가 나온다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부피비가 2대 1대 2잖아요. 그래서 2대 1대 2가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에 썼던 요 앞에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부르죠. 2 여기는 1이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 써있죠. 요걸 개수라고 했잖아요. 요 개수비가 곧 부피비하고 동일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분자수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라는 것이 이제 공중에 떠들 때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붙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수소 분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뭐 실질적으로는 2개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모형상으로는 이제 2개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2개가 있을 때 산소 분자는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었어요?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분자수비도 2대 1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체 반응에서 이 부피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개수비도 알 수가 있고요, 분자수비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비, 개수비, 분자수비 얘네들은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하나로 묶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죠. 화학 반응식을 해서 제일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던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 특정한 부피비를 갖는다. 요거를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간단하죠? 끝이에요, 개념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필기는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 문장만 써 있을 텐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문장만 나와 있는데 요것을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피 속에는 다 같은 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1리터라는 공간 안에 수소,
수소 분자가 뭐 3개가 있으면은 뭐 산소 분자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분자가 뭐 3개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크기 같은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워낙에 얘네들이 쬐끔하기도 하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서는 다 동일한 이제 분자 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내가 이제 좀 쓴 게 요 내용을 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이제 분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자라는 말을 익숙하게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좀 도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만약에 이제 분자 개념이 없었더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자라는 개념이 이제 없었더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소 기체 2개의 부피와 산소 기체 하나의 부피가 합쳐져서 수증기 2개의 부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만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 부피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기 이게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원자 상태로 얘네가 이제 둥둥 이제 떠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박스 하나에 여기 수소 원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산소 원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수증기 부피가 2개가 나오려면은 뭐 수소야 2개 있으니까 2개가 나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산소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부피가 2개의 부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려면은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를 자른다라는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자란 이제 무엇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걸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돌턴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슬알갱이처럼 이제 매끈매끈한 것이어가지고 얘라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턴이요. 근데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정면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라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아보가드로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다닌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이제 쌍으로 묶여서 있다는 거예요. 묶여서.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쌍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체 반응 법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요? 지금 여기에 4개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로 2개씩 나뉘어 들어가고 산소라는 것도 원래는 2개가 붙어 있었는데 반응을 할 때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나뉘어 들어간다. 해서 이제 깔끔하게 원자를 쪼개지 않고도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자설을 도입을 함으로써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순서상 사실은 분자 개념 도입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우리는 다 미리 좀 학습을 했잖아요. 사실은 분자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토리가 잠깐 있었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뭐 이 사람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체 반응 법칙 다 끝났는데요. 예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예시 좀 하나만 좀 더 한번 해볼까요? 뭐 요거 말고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수증기 말고 질소하고 여기 위에도 줘야겠네. 질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이제 지금쯤이면 대답해주면 좋아요.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했어요. N하고 이제 H 뭔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뭡니까?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좀 그 바로 부피비 쓰기 전에 한번 화학 반응식부터 좀 한번 먼저 써볼까요? 좀 연습 좀 하셨죠?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N2라고 씁니다. N2.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은 H2라고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NH3라고 씁니다. NH3. 이렇게 써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개수를 좀 맞춰 주셔야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질소 원자 2개고 질소 원자가 1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다가 2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2개고요. 수소 원자가 2, 3은 6, 6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6개고 여긴 2개니까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화학 반응식이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비가 어떻게 돼요? 1대 3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은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부피비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부피비도 1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박스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뭐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질소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질소 한 부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플러스 수소 3개 부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끊을게요. 이렇게 3개 부피라고 좀 보세요. 간격상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암모니아도 그래야겠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해갖고 부피 2개가 되는데, 얘가 이제 뜯어져갖고 양쪽으로 가고, 얘도 뜯어져갖고 다 양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가 붙은 이런 형태의 암모니아 기체예요. 암모니아 기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예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림 잘 보시고 이제 박스 그냥 숫자 세면 돼요. 그래서 1대 3대 2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수비 보이는 대로 1대 여기 3대 여기 2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상 뭐 이제 사실은 이거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쓰는 거긴 한데 그냥 이제 요것만 하면 보고도 나머지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파트에 사실은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느냐. 저거 하나 쓰면은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쳐봤고요. 그 밑에 책에는 더 예시 있고 제가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에도 더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1-6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들을 배웠는데, 이 화학 반응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락날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흡수하게 되는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열 반응부터 살펴보시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시면은 Y축이 에너지, X축이 이제 반응의 경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응물이 에너지를 원래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되는데, 요때 이제 생성물의 에너지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고, 요 갭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연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소 반응은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그렇죠? 불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타면은 뭔가 그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태워요. 산소로 태우게 되면은 CO2하고 이제 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난방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쓴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 두 번째로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과 염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둘의 반응을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산이 바로 염산입니다. HCl 염산이고요. 대표적인 염기가 바로 NaOH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누구를 쳐다보셔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H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H. 얘네 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얘하고 얘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H2O.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 Cl하고 NA는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써주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열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중화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고등학교 때 또 나올 텐데 기억하세요. 이 화학식 자체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요렇게도 이제 한글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때 중화열이 발생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에요. 산화칼슘 CaO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수산화칼슘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열컵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산화칼슘이 든 이제 봉지 같은 거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요. 그럼 이제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놓으면은 그 음식물이 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뜨끈해지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건 소나 돼지가 걸리는 이제 병인데요. 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가 이제 열에 약하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내용인데요. 호흡. 요거는 이제 세포호흡 생각하셔야 돼요. 세포호흡.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요. 세포 안에 누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C6H12O6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CO2하고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 CO2하고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지워졌어 이거?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요것도 외우세요. 알았죠? 개수도 좀 복잡해요. 6개. 알았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금속이 녹슬는 반응인데요. 금속이 녹슬는 반응인데 여기서 이제 철이 이제 산소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삼산화이철 또는 이제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때도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휴대용 솜난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휴대용 솜난로. 그래서 이제 뭐 흔들면은 그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금속이 녹슬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가 있는데요. 염화칼슘 CaCl2입니다. CaCl2가 물에 녹게 되면은 이제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설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 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염화칼슘 뿌리는 거예요. 촥촥 뿌리면은 이제 염화칼슘이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 때문에 눈이 사르르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로 사용을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흡열 반응인데요. 흡열 반응은 이제 열을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생성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가 원래 애초에 좀 낮은데 요 놈이 이제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좀 하나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고 요만큼 에너지를 이제 흡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소금의 용해가 있어요. 소금의 용해. 소금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물에다가 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제 이온화가 되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쓰느냐 한제에 사용을 해요. 한제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한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얼음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려요. 그럼 이제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이제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BaOH2 수산화 발음과 그 다음에 NH4Cl 이 염화 암모늄 요 놈이 이제 반응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BaCl2 염화 발음과 NH4OH의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요때도 이제 요 놈이 이제 반응할 때 주변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이 서늘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물의 전기 분해인데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뜯어지는 거죠. 얘네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요거는 많이 있죠. 얘네들을 이제 합쳐갖고 이제 물 되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전기 분해 식이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을 갖다가 빛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재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재료고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식물의 정확하게는 식물세포 안에 엽록체에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누구랑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은 호흡하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게 꼬리물기가 되는데
얘네들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 얘네를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포도당과 산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먹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게 포도당과 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에서 이제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노폐물로 나오고 이 노폐물을 갖다가 누가 다시 식물이 먹어서 다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먹고 다시 요거 만들어내고 배설하고 그럼 요거를 다시 또 식물이 먹고 계속 이제 뭐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이에요. 호흡하고 광합성은.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으로만 보신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 그래갖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꺼내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냐? 태양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NaHCO3 탄산수 나트륨인데요. 요 놈이 이제 열을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을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밀가루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소다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베이킹 파우더, 그걸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하게 되죠.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부풀어요. 근데 부푸는 이유가 뭐냐? 요 놈이 이제 그 안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을 할 때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빵이 이제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텐데요. 질산암모늄 NH4NO3라고 이제 쓰고요. 질산암모늄, 뉴으로 읽어야 돼요. 질산암모늄. 요 놈이 이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 요 놈하고 이제 질산 이온. 요렇게 이제 녹아들게 되는데요. 이온화 된다고 하죠. 요때도 이제 요 놈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이제 녹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냉찜질팩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이 이제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냉찜질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에너지 출입하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그래프 같이 좀 매칭해서 눈두장 찍어 두시고요. 나머지 예시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예시들은 이제 목록화를 쭉 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